며칠 전에 성주 집회에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갔다 왔습니다. 먼 거리까지 갔다 오시고 이제 며칠 안 됐는데 또 오늘 그 6.25 67주년을 기념하는 그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 또 오늘 나오셔서 행진까지 거뜬히 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잠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먼저 네. 성주 다녀오실 때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에 대한 네. 그 말씀을 아주 타당성 있게 하시던데 네.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성주 갔다 온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성주 자체를 가보니까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보니까 모든 공권력이 그 민주노총에 의해서 장악이 돼가지고 군인이나 뭐 이런 차를 갖다 민간인이 이건 그 조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고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고 공산주의에도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와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도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오늘 집회도 또다시 참석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 사드 자체는 우리나라로서 안보가 제일인데 이거는 선택사항이 절대로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사드 자체가 미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보지도 않은 그런 소중한 무기입니다. 무기 값이 1조 3천억이란 엄청난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렇게 비싼 무기를 대한민국 안보가 불안하고 또한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국 군인이 많이 나와 있고 군인 가족이 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사드 자체는 절대로 이거는 공격력이 아니고 이건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한다는 자체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대통령이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드에 대한 것은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6기를 설치해야 그게 그러니까 재구시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작동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먼저 2기를 설치를 했고 4기를 뭐 지금 갖다 놨는데 문재인 대통령 한다는 소리가 그게 충격이라는 소리를 하니 이게 무식한 건지 무능한 건지 무지한 건지 우리 국민이 도저히 이해해 줄 수도 없고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슬쩍 그랬습니다. 사드가 정 필요하면 배치해야지. 이 소리 했습니다. 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내가 언제 그랬냐 시게요. 오리발을 내밀어. 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을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그리고 현재 지금 한다는 소리가 각종 무슨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 그리고 나서 또 임시직들 뭐 정규직으로 한다. 그거 다 뭘로 합니까? 전부 국민 세금 갖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채가 국민들은 1,400조라는 것은 자기 집이라도 담보를 하고 해서 갚을 생각은 있지만 공공기관의 빚이 500조나 됩니다. 그 빚은 누구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이 국가의 빚만 늘리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 얘기는 국회의원 300명 줄이는 게 목적인데 요즘에 이 국가가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루가 집에서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 이 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의원 수가 300 몇 명이라고 그러죠? 300명입니다. 정확하게. 그 300명 숫자가 많다고 보시는 거 너무 많죠. 너무 많나요? 네네,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살기 편하고 지식인들은 전부 다 미국을 가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좋은 걸 다 배워와야 돼요. 그러는데 미국 국민이 현재 약 3억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이면 약 6배가 많죠. 그리고 나라 땅은 지금 50주입니다. 그런 대신에 나라가 한 주가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우리나라 남북한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는 인구도 3천만 명이 돼서 한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런 나라에는 현재 각 주마다 국회의원 상원의원이 2명씩 50주에 100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원의원은 435명, 인구 비례 70명당 70만 명.
딱 국회의원 한 명입니다. 70만 명. 근데 우리나라는 15만에 한 명이죠.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중구에 사는데 서울 중구는 인구가 13만 5천이라 성동구에서 인구를 15,000명을 꼬아가지고 선거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원칙인지 우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 숫자가 그렇게 돼가 있고 국회의원들 미국 가서 그럼 저보다 더 잘 알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숫자 잘 알 거고 그 비율도 잘할 거예요. 근데 미국은 상원의원 100명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지사도 나오고 상원의원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원의원은 실질적으로 이름만 참 하원이지 2년 단임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힘은 없습니다. 법안만 만들어 놓는 것밖에. 그러면서 법안 만들어서 상원이 통과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국회의원이 100명 상원이라서 안 돌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되고 가장 선진화된 곳이 지금 미국이지 않습니까? 왜 국회의원들 가서 그 좋은 것은 안 배우고 미국에서 실시되는 그 지방자치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싫습니다. 이분은 김대중 씨가 가서 미국에 가서 그때 대통령 떨어지고 정치 안 한다고 가서 얼마 동안 있으면서 겨우 보고 배운 게 미국의 그 지방자치 데려다가 우리나라에다 실시한 것 뿐인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만큼 지방의원이 3,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3,000명이 처음에는 이제 자원봉사 무보수를 한다고 해놓고 1년 지나자마자 스몰시 월급을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국회에서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국회의원들이 그 묵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국회하고 지방자치가 우리나라 가장 큰 적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공공빚도 그렇게 많고 또 기득권 세력들이 각종 말하자면은 무슨 연대, 무슨 협회,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또 돈이 적지가 않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지난 겨울에 방통심의위원회에서 한겨울을 우리가 데모를 했습니다. 방심위에서 너무 언론을 편파 방송을 해서 올바른 방송을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 달을 넘게 데모를 했는데 불구하고 웬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언론 노조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기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에 나머지 임기만 하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정식으로 되려면은, 인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통령 하겠다는 무슨 목표나 설정을 다 해가지고 정식으로 취임을 해야 되는데 선거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내가 대통령으로 나서서, 임시직들 다 본직으로 다 승진시키고, 정규직으로 시키고, 또 쉽게 요즘에는 또 그러더라고요. 종합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임시직들도 전부 다, 정규직으로 한다고. 그럼 그걸 다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만 지금 12,000명을 새로 뽑는다고. 그거 다 뭘로 합니까? 국민 세금 아닙니까? 국민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쓰게 두도록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둬서는 절대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나가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재벌들 개혁한다고 그래서 삼성이 지금 미국으로 곧 나가게 돼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때 지금 부지도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재벌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사업하면은 우리나라 젊은 사람은 점점 갈 데가 없습니다. 이걸 방치하는 게 방치한다기보다도 아마 재벌 해체하려고 작정했으니까 이게 안 하면 바보일 것 같아요. 재벌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면 바보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마 LG전자도 미국 테니시 쪽에다가 공장을 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각 재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대로 우리가 그냥 둬서는 절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 이왕 우리 태극기 세력이 이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해가지고
또 지금 그전 새누리당이 지금 뭐 한국 무슨 당이라고 자유한국당이 됐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리고 이 문재인이 잘못하는 거 정말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모자라면 우리가 거기다 힘을 보탤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있은 거는 내년에 지방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절대로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한 도 자체가 해봐서 전국적으로 3,000명이나 되는 그 지방자치 의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갖고 엄청난 지금 국가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다 정말 제일 커다란 적폐입니다. 국회의원 300명과 그 지방의원 3,000명이 엄청난 적폐인데 누구도 이걸 갖다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선거 한 번 할 때 드는 비용이 8,400억이 든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검증된 선관위에 의해서 검증된 발표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그걸 찾아봐서 알았는데, 그러면서 국민 한 사람이 표 하나 내가 하나 가서 찍는 값이 2만 원씩 든답니다. 하나를 찍는데 이 지방 8,400을 돈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지방자치제 무슨 뭐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별로 인기도 없어서 50%가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면 표 하나 찍는데 4만 원이에요. 그럼 그만큼 돈을 들여서 그걸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다시 나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법조계 사람들 다시 한번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또 이 많은 빚들을 우리 후세에게 물려서는 안 되는 생각, 이걸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인데 네. 그분들이 정말 정치를 잘하고 하면은 네. 300명 이상이라도 뭐 달가워할 텐데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지금 300명이 아니고 우리나라 실정에는 몇 명 정도 6, 70명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왜냐면 미국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인데 상하의원 다 보태도 535명이에요. 그거 비교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인구에 300명에 배도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 상하 다 보탠데도. 그런데 그 비율도 맞지도 않고, 실질적인 이 국회의원들이 자질이 또 문제고, 국회의원들은 저는 하나하나 청문을 해서 청문회 통과하는 사람만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은 남 뭐 장관이나 뭐 자치단체장 뽑아놓으면 다 청문회 하는데, 본인들 자체를 청문회를 먼저 해서 통과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이대로 나가면은 정말 앞날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보내서 작년 11월 달부터 입대까지 8개월 동안 주말마다 지금 집회를 오고, 주중에도 또 이렇게 뭐 어디 뭐 성주를 간다든가 어디를 간다든가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보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성주 갔다 오다가 여쭤봤는데 42년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5년생. 45년생. 네. 그러면은 지금 73. 네, 우리나라 나이는 세시고 지금 72살도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네.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확실하게 이렇게 아시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평상시에 그런 어떤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그러는 부분이 있으신가 보죠? 네, 저는 인터넷을 많이 보고요. 네. 또 저는 미국에도 여러 번 가서 살았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살아보고 노스캐롤라이나도 살아보고 한 10년 동안 이제 거기 식구들이 있어서 반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 실정도 알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절대적으로 법을 어겨서도 안 되고 세금을 안 내서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뭐 사업을 하나 일으키는 까다롭습니다. 근데 일단 사업을 일으키고 나면 굉장히 국가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나 이런 게 미국으로 나간다는 게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는 이 강성 노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노조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노조들은 아마 대통령도 탑하기 어렵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엄청난 강성 노조이기 때문에.
그 국민적 힘을 모아서 네. 그 부분을 좀 해결을 네네. 해야 되는데 네. 빨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눈을 떠가지고 네네. 적폐를 해소를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지금 8개월째 들었지만 뭐 이러는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지만 하늘은 뭐 그렇게 억울하고 슬픈 사람만 그대로 두진 않습니다. 모든 건 사필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나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태극기를 손에 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하나라도 보태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크게 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로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뭐 그 집에서 있거나 또 방관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데 눈을 돌리시는 분들, 뭐 자기네 어떤 그 즐거움을 위해서 뭐 놀러 가신다든지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정말 이 나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요즘 생활이 없습니다. 네. 태극기 집회 나가는 거 일주일에도 벌써 이번에 3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뭐 특검이다 헌지다 해서 4번 5번도 나가고 아까 그 정영작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가 돼갖고 매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 제가 좀 체력이 딸릴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시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한테 한걸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에 7월 달부터 내는 재산세를 좀 난 안 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그만 재산세 엄청난 세수가 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사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우파는 자기 국민을 생각 안 합니다. 좌파만 생각을 하니까 지네들만 40%만인가 내고 우리 60%는 재산세 다 안 내기 운동했으면 난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 집할 때 그때 내면 되는 뭐 조금 저거 문다고 해도 저도 그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 다음부터 좀 밀려놓고 우리 국민이 그래도 너무 이렇게 솔직해가지고 세금들을 너무 잘 내니까 이 정부가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그걸 하고 싶습니다. 재산세 거부운동. 재산세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저께 그 5.18 집회에 가서 그 얘기했더니 거기 행사하신 분이 나는 작년부터 세금 다 안 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시는 분 있어요. 벌써부터 세금 보이콧 하자. 그리고 또 우리가 더 거부할 수 있으면 내년에 지방선거 보이콧 하고 2가지를 하면은 문재인을 아마 손들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나름의 개인 생각입니다. 이건. 네. 그러니까 뭐 그랬으면 다 국민이 마음이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생각인데 재산세가 우리 60%의 국민이 안 낸다고 하면 타격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더 어려울 때 그때 내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촬영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우리나라 법치국가 민주주의 나라다. 종북 좌파 불순 세력 물러버려 지구 밖으로. 울면의 대한민국 이 땅에 영원하리라.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로 뭉친다. 푸른 나라 푸른 민족 자유정의 나라다. 붉은 좌파 붉은 세력 물러떠라 지구 밖으로. 빛나는 대한민국 만방에 영원하리라. 빛나는 대한민국 만방에 영원하리라.